오늘 우리가 만나볼 건축계의 거장은 바로 오스카 니마이어입니다. 콘크리트로 시를 쓴 건축가, 보통 이렇게 불리죠. 자, 이 건물 좀 보세요. 아니, 딱딱한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가벼워 보일 수 있을까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잖아요. 그의 작품들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건축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니마이어에게 건축은 그냥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예술,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비전은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 장에서는 그의 삶과 철학의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07년에 태어나서 무려 104세까지 활동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그의 긴 삶만큼이나 그가 현대 건축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니마이어는 왜 그렇게 곡선에 집착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의 고향,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넘실대는 산, 구불구불한 강,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까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자기만의 건축 언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의 스타일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는요, 그의 스승이었던 르 코르비지에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르 코르비지에는 기능, 직선, 이런 기계적인 미학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니마이어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감성이 넘치는 자유로운 곡선으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담한 곡선을 대체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 마법 같은 재료가 바로 콘크리트였습니다. 바로 이 재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차갑고 좀 투박한 그런 콘크리트 말이죠. 그런데 니마이어는 이 평범한 재료 안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새로운 예술로 바꿔버렸죠. 그 비밀은 바로 철근 콘크리트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콘크리트는 위에서 누르는 힘에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해요. 반대로 철근은 고무줄처럼 당기는 힘에 아주 강하죠. 이 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유연한, 그야말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슈퍼 재료가 탄생한 거죠. 상상하는 모든 곡선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곡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 그걸 실제로 짓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당대 최고의 공학자들한테도 엄청난 숙제였죠. 자, 이 평면도 좀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네모 반듯한 건물이랑은 와, 차원이 다르죠? 이건 그냥 복잡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지점마다 받는 힘이 다 다르니까 완전히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 하중 분산. 평평한 벽과 달리 곡면은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기 쉽잖아요. 이 무게를 어떻게 건물 전체로 안전하게 나눌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둘째, 재료 계산.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콘크리트 두께나 철근 개수가 다 달라져야 하거든요. 이걸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미적 균형. 이 모든 공학적인 계산을 다 하면서도 니마이어가 원했던 그 하늘하늘하고 우아한 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바로 이게 진짜 도전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컴퓨터 하나 없이 해냈다는 거예요. 와, 오로지 손으로 계산하고 작은 모형 만들어도 테스트하고 그리고 건축가랑 엔지니어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끝없이 소통하면서 이 대단한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철학과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그의 인생 최고의 걸작이 탄생합니다. 바로 허허벌판 위에 세워진 새로운 수도, 브라질리아입니다. 이건 그냥 건물 몇 개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를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던 시도였죠. 브라질리아는 그냥 행정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니마이어는 도시 계획과 루시오 코스타와 함께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메시지를 도시 곳곳에 건축이라는 언어로 새겨 넣었어요. 공공건물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거대한 조각품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어때요? 정말 거대한 조각작품 같지 않나요? 이 독특한 모양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그릇 있죠? 저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하원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저 차분하게 덮여있는 돔 모양이 신중한 토론이 필요한 상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균형을 눈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브라질리아에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숫자 안에 숨어 있는데요. 16. 과연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브라질리아 대성당을 바치고 있는 기둥의 개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유리지붕 전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얇고 가느다란 기둥 딱 16개에만 의지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기적이죠. 구조공학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건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의 유산은 정말 확고합니다. 1987년에는 브라질리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요. 바로 다음 해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의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의 설계를 다시 한번 검증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에 컴퓨터도 없이 연필이랑 자로만 했던 그 계산들이 거의 완벽하게 정확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니마이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건축이 꼭 기능만 만족시키면 되는 걸까? 그는 수도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만약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광장, 도서관, 관공서 같은 공공공간들이 모두 이런 아름다움과 담대한 비전으로 설계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